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유학 이야기 133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 정도 뉴스 보고 좀 깨달은 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방송이나 신문 등에 가끔 가다가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미국에서 명문대학교, 외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대학교를 졸업했다, 미국에서 공부했대, 이 정도면 되는데, 아니면 또 뭐 프랑스에서 공부했다 하면 되는데, 꼭 명문대란 표현을 하면서 기자들이, 기레기 새끼들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눈을 갖다가 관심을 사려고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 유학이라든가 이민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정보가 바른지 안 바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버릇이죠. 그리고 또 외국에서는 또는 미국에서는 영어권에서는 이런 뉴스가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좀 확인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외국에서 학교를 나왔다 하면 되는데 꼭 명문대학교를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종류, 뭐 어떻게 보면 세 가지죠. 학교도 못 나온 사람, 또 하나는 전혀 모르는 학교, 또는 명문대학교. 이런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정하지 않나, 결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댓글 보면은, 와, 명문대 나왔대, 이렇게 하는데, 사실 명문대 기준도 우리나라가 정하는 거지. 명문대 하는 건 좀 나쁜 것 같아요. 프랑스는 아예 명문대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일단은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사실인가? 저 운동 잘하고 연기 잘하시는 분 있죠? 이름이 마동석인가? 그 친구가 유명하지 않은 그냥 대학교 나왔어요, 미국에서. 영어도 잘해요. 제가 영어를 들어봤는데, 한 번 들어봤는데, 영어도 잘하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친구.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연기도 잘하고,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를 방해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미국에서 왔는데, 명문대 졸업했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기자한테 기자님, 제가 명문대 아니거든요. 그 대학 그렇게 좋은 학교 아니거든요. 그냥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그 기자가 예 그래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기자 새끼들이 또 글을 쓰는데 또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했다. 또 명문대를 졸업했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명문대 하니까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기분이 좋을 것인가? 또는 듣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 하여튼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봐요. 어느 학교를 나왔든지, 미국에서는 어느 학교를 나왔든지,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다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왜냐면 공부의 환경이 진짜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명문대 이런 말보다는, 그러니까 그 학교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에서 어느 학교 졸업했다, 어느 주립대를 졸업했다, 이런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를 졸업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캘리포니아 주립대 그럼 UC 버클리인가? 칼스테이시인가? 뭐야? 그리고 UC 버클리, 그러니까 UC 계열하고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말고 또 주립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트하고 뭐 이런 이름 아닌 상태에서 어떤 도시 이름, 예를 들면 뭐 모르겠어요, 세크라멘토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학, 사람들이 점점 거짓말한다 이거죠. 하도 명문대 그러니까 그냥 캘리포니아 주립대 졸업했어요 그러면은 맞지, 그 말은 맞는데 이런 식이에요. 한국 대학교 졸업했어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 졸업했어요. 한국 대학교 졸업했어요. 이렇게 된다 이거죠. 점점 거짓말을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너무 명문대가 아니라 무슨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 이런 과정 있잖아요. 과정을 물어봐야지. 단순히 명문대 무식한 것들이. 그것도 명문대면 진짜 정말 랭킹이 좋다. 그럼 내가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명문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배우가, 연예인의 자녀가 유명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잘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신문에 나왔는데 어느 이제 유명한 연예인의 자녀분이 미국의 명문 주립대학, 개새끼들, 명문 주립대를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명문 주립대를. 그래서 저는 그 학교는 제가 알고요. 순간적으로 딱 보니까 화학공학과인지 화학과인지를 졸업했더라고요. 대학교를. 그래서 순간적으로 와, 이 애는 전공은 정말 잘 선택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전공은. 그게 가장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전공이 화학과, 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 생물학과 이런 쪽이 가장, 그리고 이제 통계학과, 그리고 심리학과, 심리통계학과도 있고 뇌심리학과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그런 전공들이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외국에서 정말 잘 나갑니다, 사실은. 특히 통계학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많이 통계, 빅데이터 하면서 통계를 하는데,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서양 국가에서는요, 원래부터 통계를 상당히 중요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라든가 그러니까 값어치를,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는 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숫자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통계학과가 상당히 인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빠와 아이, 엄마, 이 가족이 이 아이의 전공을 미국에서 갔을 때 전공을 선택한 게 정말 탁월했다. 정말 잘했다. 근데 제 욕심은 이 아이가 대학교만 졸업하지 말고 석사, 박사를 따기를 원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화학과 정도면은, 석사, 박사 정도면은 충분하게, 화학공학과임 충분하게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을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단 그 좋은 명문 주립대를 졸업했대요. 근데 거기서 딱 한 가지 걸린 게 하나 있어요.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대로 신문의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전체 학생 중 상위 3%에 해당하는 우등생만 조기 졸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전체 학생 중 상위 3%에 해당하는 우등생만 조기 졸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면 상위 3% 학생은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천재? 수재? 엄청나게 대단하다 이런 뜻인가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그러면은 상위 3%에 들어간 거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은 하나의 거짓말이다. 하나의 장난질 같은 기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다 하고 어느 화학과를 졸업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면 되는데, 그냥 거기다가 일부러 명문 주립대를 졸업했다. 명문 주립대가 아닐지라도, 명문 주립대일지라도 그렇게 표현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상위 3%만이 조기 졸업을 한다. 그래서 제가 상위 3%에 해당하는 우등생이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제가. 근데 저는 조기 졸업을 미국 대학교 주립대학, 저도 명문대 할게요. 왜냐면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학교니까. 그런데 저는 이 학교보다 랭킹이 더 좋을 때도 있었는데, 근데 하여튼 제가 한 번도 제가 상위 3%에 해당하면서 우등생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했으면 됐지. 나와 저 아이가 비교를 한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기사는 이 아이가 상위 3%, 그럼 97% 아이들보다는 더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상위 3%라는 게
100%의 3%라는 것인지 10%의 3%라는 것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미국 대학교는 처음에 대학을 지원을 합니다. 그럼 정말 정말 좋은 학교, 아니 학비가 공짜, 뭐 미국의 대학교 중에서 사립학교 중에서 1년은 학비가 공짜인 대학교가 있어요. 모든 전교생이 기숙사에 생활해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1년 동안 기숙사 비용과 학비가 공짜인 대학교가 있습니다. 1년 동안만요. 그리고 4년 동안 다 공짜인 학교가 있어요. 기숙사는 공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학교들은 대학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봅시다. 1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럼 보통 그냥 반타작이에요. 반타작. 50%가 합격을 했어요. 50명 남았어요. 50명 중에서 50명이 1학년이 2학년으로 들어갈 확률이 보통 50%예요. 좋은 학교에서는 좀 어렵지만은 1학년이 2학년으로 옮기는 거, 1학년이 2학년으로 옮긴다는 뜻은 두 학기를 마쳐도 이 학생이 그 다음 세 번째 학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뜻이 뭐냐면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옮겼다,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을 했다, 이런 뜻이 학점으로 진급이란 뜻이에요. 1년 안에 학점을 1학년 정도의 학점을 통과해서 2학년으로 갔다, 이런 뜻이지, 이 아이가 그냥 단순하게 1년을 그 학교에서 있었으니까 무조건 2학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대학교 3학년 이상 몇 학점 이상을 가져야지 English 202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어 2죠. 국어 2. 국어 2를 들을 수 있다 하는데, 이럴 때는 기준이 있어요. 학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학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3학년이라는 자격을 받는 거죠. 학점 제도예요. 내가 1년 있었으니까 1학년, 2년 있었으니까 2학년, 3년이면 3학년,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4년 후면은 졸업하나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학점으로 무조건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상위 3%라는 게 처음에 내가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 학생들이 만약에 100명이다. 그럼 100명 중에 3%인 것인지, 아니면 그 졸업해 2017년도 지금 현재 졸업한 학생들의 100명 중에서 내가 3%란 것인지, 아니면 100명 중에서 성적이 100명 중에서 이번 학기에 이제 100명이 졸업을 해요. 근데 졸업한 학생 중에서 조기 졸업한 학생만이 3%인 것인지, 그건 모른다 이거죠. 근데 제가 예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2017년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현재 2017년 봄학기에 졸업을 했어요. 어떤 학교에서, 주립학교에서 1000명 정도가 졸업을 했어요. 이제 1000명 정도가. 그럼 이게 졸업을 한다는 거는 제 대학교 이름 나왔으니까 신문에 University of Illinois예요. 그러면 University of Illinois에 졸업을 하는데 각 캠퍼스에서 다 오기도 해요, 대체로. 그러면은 졸업한 학생들이 본교에 모이죠. 본교에 모여서 졸업을 한다 칩시다. 어쩌면 분교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본교에서 모여서 합시다. 근데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럼 1000명이 모였다 칩시다. 1000명이 그 1000명 중에서 3%만이 조기 졸업을 했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3%만이 조기 졸업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졸업 당시에 그 졸업 당시를 100으로 치면은 그 중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졸업할 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졸업식을 했는데, 그때 분교 학생들도 같이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3%, 저를 포함해서 3%만이 당연히 시작을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은 조기 졸업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천재, 수재, 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순 없고요. 제 생각에는 전공이 정말 탁월했다. 그리고 너무 가짜 기사를 보면 안 된다 이거죠. 또 하나,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신문에 이런 가끔가다 한국 신문에 미국 뉴스가 나오잖아요. 미국 뉴스가. 그런데 백인이 흑인 여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동양 남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가장 최근이 미국 흑인 여자가 아이를 구출했다. 미국 뉴스에 이렇게 그 기사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흘려보는데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동영상을 한국말로 찾아보면 영어로 찾아봤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보고 영어로 대체 이렇게 써 있겠죠. 찾아봤는데 그 전에 한국 사람들이 댓글을 봤어요. 근데 한국의 많은 분들이 기자 이 개새끼보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하여튼 개 같은 놈보다 훨씬 더 지적이라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야, 그냥 사람이면 사람인지 씨발 꼭 거기다 흑인이라고 해야겠어? 이 황인종 기자 새끼야, 원숭이 새끼야?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원숭이 기자 새끼가 쓴 말이 정말 사실인가? 노란 원숭이가 쓴 기자가 말이 사실인가? 제가 미국 뉴스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거기는 그냥 이름이 나오고 어떤 여자가 어떤 아이를 구조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구조했다 뭐 하여튼 둘 다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거기 어떤 부분에도 흑인 여자가 흑인 아이를 이런 말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영웅이다 이렇게 뭐 경찰이 나와서 감사의 표시를 전한다,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 이거죠. 근데 한국 신문에는 왜 흑인이라 써 있죠? 왜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미국의 트럼프 인종차별주의 국가입니까? 정말 한국에 알게 모르게 심지어 기사 내용 자체가 인종차별적인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도 이 기자 새끼가 그걸 못 느끼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상당히 실망하고 하여튼 미국 그 신문 이런 데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뉴스에 흑인, 백인, 황인종, 인디안 뭐 이런 쪽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언제 사용하느냐, 그걸 한번 뉴스에서 봤는데요. 뉴스에서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흘릴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예를 들면 코케이전, 뭐 화이트 메일, 블랙, 아프리칸 아메리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키가 크다, 작다, 뚱뚱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냥 일반적인 뉴스에서 흑인이, 백인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이, 사람이, 여자가, 남자가, 심지어 여자, 남자란 말도 잘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 기사 자체가 상당히 이 사람들이, 기자들이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자, 이번에는 캐나다의 사회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캐나다 대학교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의 사회대학, 뭐 한국말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Community Colleges. 그렇죠? 아주 많아요. Community Colleges. 이게 뭐냐면요, 2년제 대학이란 뜻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보통 이런 학교를 어떻게 말하냐면요, 보통 1년, 2년 하는데 어쩔 때는 3, 4년짜리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알래스카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대학교가, 알래스카는 왔다 갔다 이동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는 4년짜리 프로그램도 있다 이거죠. 아니, 4년짜리 프로그램이라는 뜻은 이제 학사 자격증. 그러니까 2년제 자격이 아니라 학사 자격, 4년제 자격증을 주는 이제 2년제 대학교도 있다. 그래서 보통 커뮤니티 칼리지에 캐나다에 있는 학교는 1년 또는 2년도 있고요. 또는 뭐 자격증 따는 거 있죠. 전문가 자격증, 불도저든 뭐 이런 자격증. 그 다음에 이제 졸업장을 받는 사람들, 또는 그게 아니야 졸업하는 거죠. 또는 2년 졸업장. 2년 졸업장이라는 건 이제 4년제 대학교 갈 수 있는 졸업장. 그리고 또는 3년 또는 4년짜리 뭐 전문적인 대학교 학사 자격증.
이런 게 있는데요. 캐나다 전체 한 150개 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나서 900개 캠퍼스가 캐나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학교에서 보통 지금 오늘 소개할 대학교는 대학교가 하나인데 캠퍼스가 3개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스템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9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150만 명의 학생들이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6천 명 정도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한대요. 외국 학생들은 한 6천 명 정도가 2년제 대학에서 공부한다고 하네요. 의외로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다. 근데 이 통계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캠퍼스는 한 900개 정도, 대학교는 한 150개 정도. 이거는 맞을 수 있는데 인구 뭐 90만 명, 뭐 150만 명, 9천 명, 6천 명 이런 거는 바뀔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학교들 학원, 시설, 전문 뭐 기술학교, 지역대학교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아니면 또 대학교, 칼리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퀘벡 있잖아요. 프랑스 말하는 그쪽은 CEGEPS, 세잽스, 세잽이라고 합니다. 세잽이라고 한다는데 발음이 아마 저번에 했는데 까먹었어요. 이건 이제 왜 그러면요. 퀘벡에서는 프랑스가 자치령일 때 프랑스가 대학교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대학교 시스템이 남아서 CGPS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퀘벡 지역으로 가면은 영어도 배울 수 있고 프랑스 말도 배울 수 있고 동시에 여기서 2년제 대학 뭐 2년제든 작은 대학교 4년 거기서 이제 학사를 땄든 대학을 졸업하면은 프랑스로 전학을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같은 랭귀지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제 프랑스 대학교는 원래 학비가 싼데 생활비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보니까 퀘벡이 더 싸다. 그럴 경우에는 CGPS 이 학교가 들어가 있는 세잽으로 할게요. 발음을 그냥 세잽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2년 동안 하고 프랑스로 전학을 가도 그러니까 한번 바운스를 하는 거죠. 한 달이 걸러서 이제 한 쿠션 해서 프랑스로 간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또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요. 캐나다는 영어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 못해서 걸어서 미국까지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캐나다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자신의 전공이 좋다. 화학과, 화공과 뭐 하여튼 전공이 좋다. 뭐 아니면 또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좋다. 그럴 경우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에 일자리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이거죠. 학교 전학도 좀 편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미국 대학교로 전학을 간다. 그게 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학교 시스템, 공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캐나다 대학교에서는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교 안에서는 미국하고 똑같아요. 풀타임 학생일 경우에. 그러니까 봄학기, 가을학기 있잖아요. 그럼 봄학기, 가을학기에는 학교 내에서는 20시간 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봄학기, 가을학기 그 사이에 쉬는 기간 있잖아요. 여름학기. 미국은 여름학기는 3개월 정도 쉬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정식 사원으로 뭐 아침 뭐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한다. 뭐 그 상관없어요. 보통 이제 유학생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직장 어디냐면요. 캠핑장이죠. 대학교 내 근처에 캠핑장이 있어요. 썸머 캠프 같은 이런 캠핑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뽑아요. 뭐 접시도 닦고 방 청소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호텔 같은 거죠. 그런 걸 뽑으니까 그런 데서 일을 해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제 큰 주립대학교, 당연히 하버드 대학교라든가 큰 명문 주립대라든가 뭐 명문 또 얘기했네. 큰 주립대 합시다. 큰 주립대학. 그런 대학교에서는요. 학교 내에도 컨벤션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큰 호텔도 있고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렇잖아요. 베드도 정리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일을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할당을 해야 돼, 무조건. 그 학교의 그 법이에요. 학교 법이 동네 법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꼭 학교에서 일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런 곳에서 일을 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일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언어가 이렇게 딸려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오늘 대학은 오로라 칼리지입니다. 오로라. 우리 오로라 아시죠? 하늘에 추울 때 나타나는 거. 오로라 칼리지인데 어디냐면요. 북서쪽 테러토리예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북서쪽 지역, 북서쪽 지방. 저 캐나다에서는 테러토리, 주를 갖다 테러토리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스 웨스트 테러토리 지역.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밴쿠버 있죠. 밴쿠버 이제 서쪽이죠. 서쪽에서 약간 오른쪽 북쪽에 있는 지역을 갖다가 북서쪽 테러토리인데요. 여기가 캐나다에서 일반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가장 북쪽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정중앙의 북쪽, 동북쪽, 중앙, 동북쪽에 북쪽의 지역도 있는데 그쪽은 일반적 사람들이 거의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춥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생활권으로는 북서쪽 테러토리에 있는 곳을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로라 칼리지입니다. 오로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동네에 있으면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가 3개예요. 근데 이제 큰 거부터 얘기해 줄게요. 떼바차. 발음은 정확하지 않아요. 떼바차. 캠퍼스에 풀타임이 3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파트타임이 한 500명 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떼바차. 또 하나는 옐로우 나이프. 노란 칼. 이름이 좀 이상하죠? 옐로우 나이프. 여기는 200명입니다. 200명. 풀타임이. 그리고 나서 그럼 보통 이제 파트타임이 한 300명 정도. 그리고 발음이 잘 모르겠는데 이누빅 아니면 아이누빅. 보통 다 이름이 인디안, 네이티브 아메리칸, 네이티브 캐나다 이쪽 사람들의 원주민들의 언어예요, 사실. 이누빅 또는 아이누빅 150명입니다. 여기가. 보통 이제 150명이라는 거는 140명일 때도 있고 160명일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한 300명 정도가 파트타임이겠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학생들이 전체 500, 한 700명 정도의 학생 중에서 유학생들이 한 10명?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장소는 상당히 아름다워요. 제 장소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특히 아이누빅이라는 곳은 아이누빅 가장 이제 왼쪽 북쪽에 있는데요. 여기가 낮에는 밤이고 밤이 낮인 그런 동네 있잖아요. 그 화이트 나이트 이런 게 있잖아요. 겨울인가 여름에 계속 그 밤낮이 환한 경우 또는 겨울에 여름이겠군요. 그럼 겨울에 밤낮이 계속 어두운 경우 그런 동네예요. 이게 아이누빅이. 그러니까 이런 곳에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곳을 제가 말을 하냐면요. 똑같이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기서 이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미국 어느 대학교, 미국 캐나다 어느 대학교 차별을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학을 갈 경우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동네에서 어쩌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비쌉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도 생활비가 비싸요. 그리고 저기 하와이도 생활비가 비싸고 왜냐면 아마존에서 물건을 배달하잖아요. 그럼 그쪽인 배달 비용이 좀 더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다는 뜻이에요. 생활비가. 그리고 눈이 많이 오니까 당연히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SUV를 타고 다니겠죠. 뭐 SUV 뭐 중고를 사든지 아니면 뭐 학교 내 캠퍼스에서 도서관에 살면 되니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것 때문에 생활비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용돈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일을 하면은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아마 그렇게 비싸다고 해서 다 비싼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학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캐나다 돈이에요. 캐나다 돈인데 이 학교 전체 캠퍼스가 3개인데 캠퍼스 3개 다 모든 전공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학비가 한 3,000불에서 한 5,500불. 자, 다시 해볼게요. 보통 이제 지원을 하는데 200불 달라요. 캐나다 돈으로 지원하는데 200불 지원비가.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리펀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좋은 학교는 200불을 지원하잖아요. 지원하고 나서 합격하면은 200불을 까줘요. 학비에서.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신기하대요. 근데 일단은 그게 고등학교 때 어린이들 조기 유학 때였던가?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300불, 그러니까 3,000불? 한 3,500불 정도에서 6,000불 사이입니다. 한 학기에. 캐나다 돈입니다. 캐나다 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학비가 1,000만 원이 안 돼요. 1,000만 원이 안 돼. 자, 그러면은 이 학교에는 장학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 학교도 장학금이 있습니다. 성적이 좋으면은 지원을 하면은 조금 준대요. 많이 주지도 않는데요. 지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학교의 전공이 무엇이냐? 전공은 일반적인 전공. 2년제 대학교에서 4년제 대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전공. 일반적인 전공이라면은 전공이 없다? 영어 2개 하고 역사 3개 하고 사회하고 뭐 수학하고 이런 일반적인 전공.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그리고 한 학기에 학비가 왜 3,000불에서 한 5,500불 여러 가지 서비스 차지 이런 거 빼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환경공학 이런 쪽은 5,500불 비싸대요. 아니면 아마 학교에서 이런 관찰하고 관측하고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지역사회에서 사람이 없는 지역에서는 항상 간호사 자격증, 간호대학이 있습니다. 이 학교도 간호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 관리하는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독일로 간호원들 수출했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 좀 나쁜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 캐나다의 어떤 작은 도시에 간호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 캐나다에 취직하기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겠죠. 근데 내가 간호원은 하고 싶지 않다. 좀 더 그럼 방사능을 엑스레이 찍는 거 있잖아요. 방사능 기술자 자격증을 따는 게 가장 좋죠. 그것도 사실 미국에는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유럽, 캐나다 쪽에도.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제가 소개한 학교는 간단하게 지금 했는데요. 캐나다에 있는 북서쪽 테러틀이 있는데 캠퍼스는 3개이고 오로라 칼리지입니다. 오로라 칼리지. 학비가 싸기 때문에 제가 소개했는데 상당히 살기는 좀 신기한 곳이에요. 한국하고 완전 다른 곳입니다. 여름에는 항상 밝고 밤에는 항상 어둡고 이런 시기가 있다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겨울엔 당연히 오로라를 볼 수 있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외로울 수 있겠네요. 다음에는 이 학교의 전공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또 다른 학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